단어를 쌤하고 먼저 볼 거라서. 그래서 하나 단어는 일드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단어예요. 왜 내가 양면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원래 농업 지문에서 쓰여서 산출하다거든.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과물을 내놓는 거. 뭐가 나와. 뭐 나올 건데. 됐어? 그런데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상해. 그리고 핸드오버, 즉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행복이 아니야. 항복. 졌다야, 졌다. 그 다음에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나왔는데 나왔는데 그거 포기한 거야. 그 이상한 단어야 내가 봤을 때. 됐지? 뭐 아무튼 포기하다와 좀 비슷한 단어인데 어쨌든 산출하다도 있어. 들어와. 다 왔나? 들어와. 자, 필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바로 하세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이게 가끔 금융지문에 쓰이니까 요거랑 금융지문에서 자주 쓰이는 게 입금과 출금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고 가죠 우리. 쌤 맨날 수업 때 설명만 하고 안 써주는 경우가 많아서 쓰면 입금은 디파짓이야. 디파짓을 걸어놓다. 그 뭐지? 그 최무식 나오는 영화 그 넷플릭스 뭐지? 카지노 그거 보면 그 맨날 그 형이 카지노에서 야 저 내 디파짓에서 뭐 10만 페소 뭐 가져와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잖아 맨날. 그 디파짓이 내 예금 통장 같은 거야. 걸어놓은 거야. 보증금이란 뜻이야 원래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다 주면 디파짓이야. 근데 내가 이 돈을 은행에서 빼요. 출금이잖아.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너네랑 이제 거래 안 해. 원래 거래하기로 했는데 야 거래를 철회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게 withdraw예요. 철회하다. 그래서 원래 철군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그만하는 거야. 이제 돌아가는 거야. 철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포기하다 혹은 계약 자체를 철회하다 즉 안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출금이라는 뜻하고 동일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문 봅시다. 이건 뭐 그냥 간단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마케팅 지문인데요. 마케팅 리서치에서 컨슈머들은요, commonly participate, 일반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인터뷰를 들어가거나 포커스 그룹, 내가 집중해야 되는 핵심 그룹이거든. 핵심 그룹에 뭔가 하거나 or the like 뭐 비슷한 짓들 하는데 어쨌든 during which 이거 하는 동안에 이건 결국 어디냐면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대죠. 그러면 요거 관계 부사잖아. 쏘리. 생각이 왜 이렇게 안 나는지 모르겠다.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하죠. 그죠? 그래서 뭐가 나올 거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목적어 좀 많을 뿐이야. 근데 이거는 결국 어디냐면 그들이 지시해요. 뭐라고? 그들의 desire, 욕구라던가 preference, 그들의 선호도라던가 혹은 or in the marketing term, 어떤 마케팅 용어로서 어쨌든 걔네들이 표현을 한다는 거지. their want, 그들의 원하는 바를 얘기하곤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이런 어떤 컨슈머들을 만나게 될 건데요. Some method, 몇몇 방식들은 also try to detect the consumer's emotion. 그러니까 결국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얘네가 이 브랜드나 혹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냐야.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정이야. 합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봐. 가성비.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돈이 요 정도 돈이면 요거 쓸만하다야. 이건 기준이 다 달라요. 되니? 뭐 예를 들어서 부자한테는 1,000억짜리인데 1,000억짜리 제품이 가성비 제품일 거고 동건이한테는 500원짜리가 가성비 제품일 거라고. 이해했어? 똑같은 뭐 품목인데도.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거야. 절대 논리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션이라는 단어가 난 좀 중요해요. 늘 마케팅 할 때 이게 나와서 이렇게 밑줄은 쳐놨어 내가. 근데 이게 얘가 굳이 아까 내가 서브컨셔스 관련된 지문을 봤는데 여기도 서브컨셔스 있잖아. 그래서 밑줄도 같이 쳐놔봤어요. 그냥. 왜 어렵겠니? 왜 마케팅 연구가 어렵냐면 얘네가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이거 좋다 싫다가 없어. 애매해. 감정적인 즉 잠재되어 있는 숨어있는 감정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서 마케팅 연구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난 저게 항상 저렇게 나오길래 저 단어에다 일단 밑줄을 쳐놨어. 근데 however래. however는 그냥 중간에 여기 원래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온 것 같아. 근데 얘 표현이 되게 웃겨. 봐봐. 이런 연구들을 하는 몇몇 방식들은 with variety 다양하대. 뭐가? 성공 비율이 다양하대. 이게 뭔 얘기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공 비율이 다양하다니까. 그럼 뭘 얘기하겠어? 한 번은 성공률이 그지 같은 방식 얘기해주고 한 번은 성공률이 개쩌는 걸 얘기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단순하게. 그래서 한번 볼게.
자, such behavior method.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동학적인 방식으로 됐니? 자, 첫 번째 방식을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1번 이렇게 적었다고. 1번 방식이야. 왜냐하면 몇몇 방식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그대로 나올 거거든. 1번 방식이야. 그건 어디냐면 where human, 인간이 watch, 봐요. 뭐를? How fellow humans react. 어떻게 주변 동료 친구들이 반응하는지를 바라보는 곳이야. 근데 그거는 그건 언제냐면 exposed to certain brand or product. 특히나 언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냐면 특정 브랜드와 특정 제품에 노출되었을 때. 사실상 이거는 분사구문인데요. when 플러스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병렬 구조로 봐도 분사구문으로 봐도 돼. 자, 근데 얘는 어쨌든 매뉴얼리.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매뉴얼리 코딩할 거예요. 자, 1번 방식은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 왜? 손으로 하는 거잖아. 수동이잖아. 그래서 그냥 세모 쳐볼게. 첫 번째 행동 분석학적인 방식이 뭐냐면 손으로 코딩 일일이 한 땀 한 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하는 거예요. 뭐를요? 그들의 감정을요. 어쨌든 이거는 주어, 동사 are labor intensive. 어때요? 노동 집약적이에요. 노동 집약적이면 당연히 실수가 있겠죠. 그죠? 경기권에도 이제 할지 모르겠는데 쌤 서울권에서 그 서울의 학교 고치는 꿈단 프로젝트 오랫동안 되게 진행했었는데 초창기에 쌤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꿈단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이들을 한 100명을 뽑아 전체 클래스에서 무작위로 해서 선생님이 아무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100명을 뽑아요. 여긴 고1도 있고 고2도 있고 고3도 있어. 보통 고1이 많이 뽑혀. 그럼 얘네들이 오면 뭐 중딩이어도 상관없고 초딩이어도 상관없어. 오면 얘네한테 수업을 해요. 공간에 대한 수업을 해줘. 그리고 나서 너네가 정말 원하는 공간이 어떤 거야를 마지막에 설문을 받아요. 한 명당 설문지가 거짓말 안 하고 요 정도 두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많아, 문항이 많은데 이제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직원이니까 내가 여기 있는 설문지를 일일이 옮겨요. 엑셀에. 이게 근데 색깔에 대한 선호만 물어보는 문항이면 색깔이 몇 개 있니? 빨주, 노초, 파, 남, 보잖아. 몇 개야? 기본적으로 7개지. 그지? 이것만 있냐? 다홍색, 흰색, 검정색, 회색, 그치? 버건디 나오기 시작하고 기타 문항, 기타 이렇게 해놓잖아. 꼭 뭐 쓰는 새끼 있는 줄 알아? 무지개색. 이 새끼들 좆대봐라 이거죠. 지가 쓰기 아니고 후배들 쓸 거니까 그치? 무지개색. 어떤 새끼는 그 와중에 미친놈이야. 어디서 뭐 오레색 그때 막 뭐 팬톤 컬러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그 팬톤 컬러 이상한 색깔을 써놓는 거야. 지 좀 공부했다 이거지. 그래서 스카이 블루색. 씨발 어떤 스카이야? 이걸 이제 뒤지는 거야. 난 찾아야 되잖아 그 색을. 스카이 블루가 뭔지 야 스카이 블루 쳐보잖아. 팬톤에서 얘기하는 스카이 블루랑 어도비에서 얘기하는 스카이 블루랑 달라요. 근데 이 새끼가 원하는 색이 있을 거란 말이야. 환장하는 거야. 무작이거든. 그럼 이제 대충 스카이 블루는 얘보다 아주 옅은 회색이란 이 파란색이란 말이야. 얘는 거의 딥에 가까운데 또 이 와중에 좀 공부 좀 했어. 딥 블루색. 여학생들은 미쳐요. 여학생들 화장을 할 줄 알잖아. 요거에 색깔이 있잖아요. 넘버가. 얘네들은 색깔 표현이 다양해요. 난 남자잖아. 뭐 1도 몰라. 알겠지? 뭐 가끔 루즈 번호를 적어놔. 몇 호 이렇게 적어놔. 진짜 환장하는 거야. 그럼 그 브랜드 그 호를 찾으면 대충 색깔 값을 찾을 수 있거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쫙 써놔. 미친놈들 많아 하여튼. 그거 하면 근데 색깔만 하니 공간을 다 고치는 거잖아. 학교를 만드는 일이야. 그럼 학교 공간에 대해서 다 설문조사를 하고 걔는 막 그림도 그린단 말이야. 설계도 하고. 그걸 다 일일이 설문조사한 거를 다 통계를 내. 혼자 한 달 걸려요. 죽고 싶어. 진짜로 나중에 근데 솔직히 중간에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포기해. 대충 여기서 이렇게 쭉 본 다음에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해. 한 50명까지 열심히 한 다음에 반 정도 지나가면은 대충 그냥 빨간색이 많으니까 빨간색 하나씩 넣어줘요. 중간에 하나씩 그냥 낑겨주는 느낌? 뭔 얘기인지 알겠지? 기타 색깔만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뭔 얘기 하고 싶냐면 손으로 한다는 건 뭐든지 간에 노동집약적인데 노동을 존나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해. 그 얘기가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몇 명이라 그랬지? 100명 하는데도 나 혼자 한 달 걸린다 그랬지? 즉 거대하게 못해. 많이 못해.
이게 항상 나와. 그래서 수공에는 소량 생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그게 곧 나와야 봐봐. 그래서 at constant country.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동사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왔어. are rarely applied. 잘 적용이 안 돼. rarely니까 부정어야. and applied 어디에 그리고 적용될 거예요? 작은 샘플 사이즈에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시 연구야. 내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미시적 연구로서 작은 스케일에서 한 명 한 명, 즉 여러 개를 돌릴 수 없거나 자동화가 안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노동집약적이고 뭐가 잘 안 돼를 돌려서 표현한 거야. 성공률이 다양하다 그랬잖아. 잘 안 돼야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런데 반면에 however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겨야 돼요. 동그라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뭘 하면요. 인간에게 영감을 받은 AI는 동그라미야 이제. make such 매도 이런 방식을 가능하게 만들어 어떻게? 큰 규모로요. and even delivering instances 심지어는 뭐도 전달해 줄 수 있냐면 즉각적인 결과도 줄 수 있어요. 손으로 하면요. 즉각적 점수가 안 나와요. 왜? 마지막에 뒤바뀔 수가 있거든. 쌤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흰색으로 막 애들이 막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처음에 한 50개까지 했는데 흰색만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 나도 흰색이 되게 많은가 보다. 그래서 앞으로도 흰색으로 갈 건가 보다 했는데 진짜로 통계내보니까 빨간색이 제일 많았어요. 뒤에 나머지 애들은 다 빨간색만 한 거야. 그러니까 몰렸겠지. 초창기 했던 거라서 좀 부정확할 수는 있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즉각적으로 내가 초창기만 보다가 흰색이 제일 많은데 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뭘로 하면? 손으로 하면. 근데 컴퓨터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정보를 한 번에 훑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도 바로 보여줄 수 있다고 이 말이야. 됐죠? 자, 그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얘는 시인성이 높아요. 반응형 설문 내지는 과정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피드백이라는 건 결과가 나오고 나서 피드백인데 얘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 왜? 바로바로 뭐가 나오니까 현 상황이 어떤지 바로바로 통계가 딱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내가 결과값이 다 나오기도 전에 야 이거는 이렇게 해줘 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작업 속도가 존나 빠르겠지 그지? 자 그러고 나서 예시가 나와요. 내가 뭘 가르치려는지는 알겠지. 봐봐 자 성공 몇몇 방식들이 있어. 이제 방식을 설명할 거야. 근데 그게 성공률이 왔다 갔다 해. 첫 번째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이 있어 라고 얘기해줘야 되잖아. 의무가 있잖아. 이까지는 설명문이야. 그러고 나서 뭐 해줘야 돼? 이 방식들의 예시를 보여줘야 되겠지. ABC로 맞지 않아? 뭔 말이냐면 봐봐. 형용벤칠로 방식이 있어서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을 보여준 거예요. 됐어? 그리고 나서 뭘 보여줬는데 예시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가 뭐가 문제인데 요거 처음에 들어가는 ABC에서 요 순서 맞추는 게 어려울 거라고. 다만 얘가 먼저 와야 된다, 얘가 먼저 와야 된다는 없는 것 같아.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먼저 오든 얘가 먼저 오든 얘네 둘은 요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조금 중요하게 내 생각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신에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y a facial recognition 어쨌든 얼굴 인식을 할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한다면 one might detect 어떤 사람은 찾을 수가 있겠죠. 샤퍼들의 이모션을. 근데 이 이모션은 뭐냐면 facing 직면에서 어디예요? shelf 어떤 그 선반의 직면에서 displaying the product of a new product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는 건데 출시할 건데 그 출시하는 제품이 지금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그 쉘프를 갖다가 마주한 이 소비자의 감정을 갖다가 체크할 건데 collecting a best 근데 뭘 할 수가 있다고 AI로 하면은 거대한 양을 할 수가 있다고. 됐죠? From all supermarket. 근데 이 짓을 모든 슈퍼마켓 전 세계적인 모든 슈퍼마켓에 각각 얘네들을 뿌린 다음에 이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디다? AI를 이용한 어떤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지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결국 얘는 소비자 행동 연구 아니냐? 행동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좋으면 사고 안 좋으면 안 살 거기 때문에 감정을 갖다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 제품과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뭘로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다? AI로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이 높다. 요렇게 정리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 효율이라는 단어를 effective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당연하게도. 근데 효용이 높다라는 단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둘은 달라.
효율은 effectiveness, 말 그대로 내가 똑같은 노동을 이만큼의 양을 했을 때 이만큼을 투여해서 얼마나 많은 결과값이 나오냐의 문제인데, 그거랑 많은 결과값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쓰이진 않아. 얘네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효용이야. 알겠니? 이 두 단어는 되게 달라요. 영어로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국어에서는 이 두 개가 달라서 한국어 주제의주 제목 추론으로 나오면 이 지문은 뭐에 가깝냐면 성공 비율이니까 효용에 가까워요. 알겠니? success는 어떻게 쓰이냐의 문제라서 효율이 아니라 효용이야. 알겠죠? 요것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냅시다. 2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자. 자, 이건 미국 셰프 얘기거든. 미국 셰프들 저기서 어떻게 얘네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남자 셰프와 여자 셰프를 구분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얘네가 한 연구는요, 주어. 딴 거 하지 말고 잘 봐라. Of representation of chef in US food media니까 이런 푸드 미디어 산업에서 얘네들이 어쨌든 연구를 했는데 그건 뭘 보여주냐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대.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건 차이점인 거지, 공통점이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Between how male, 어떻게 남자와 여성 셰프가 are portrayed,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이들이 쓰여지는 언어나 묘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봐봐, 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Great male chef, 위대한 남자 셰프들은 보통 어떻게 묘사되어지냐면 are rapidly represented, 어떻게 묘사되어지냐면 as dedicated, 헌신적이고, creative, 창의적이고, and highly trained, 굉장히 훌륭하게, 높게 이 훈련된 전문가라는 어떤 단어를 받는다는 거죠. 혹은 often depicted, 혹은 여기 아가 생략되어 있어요. 요거 병렬 구조야. are depicted, 어떻게 묘사받냐면 as iconoclastic, 무슨 얘기냐면 인습을 타파한다. 인습을 타파한다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 한다는 얘기야. 인습, 원래 해오던 거예요. 원래 해오던 걸 타파하는 거니까 얘만 하는 거야. 우리 이걸 편한 말로 뭐라 그래? 아이코닉한 요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얘만 하는 독창적인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뭐라 그래?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맨날 해오던 방식을 없애는 거니까 그걸 룰 브레이커라고 하죠. 됐죠? 이 표현 자체가 애초에 의미 추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는 마치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독창적인 사람, 이거 독창적인이야 그냥. 그래서 뭐랑 똑같아? 유니크랑 똑같아요. 오리지널이랑 똑같아. 아주 유니크한 비전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는가 반면 여성은요, 여성 전문 셰프들은요 are often judged, 어떻게 평가받냐면 in terms of 무엇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홈 스타일 쿠킹을 한다고. 실제로 그렇죠. 그죠? 여성 셰프에 대해서는 마치 가정적이고 가정 요리를 하고 뭐 이탈리아 남부 약간 그 시골 지역의 스타일을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cooking which the value, 근데 이런 홈 스타일 쿠킹을 한다는 건 결국 맨날 해오던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인습이야. 관행이야, 관행. 관행적으로 한다라는 뜻이라서 얘는 셰프로서 독창성이 부족해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야. 안 좋은 뜻이야. 그러니까 디밸류지. 요거 단어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겠죠. 가치를 평가절하받아요. The training, 그들이 받은 어떤 훈련이라든가 혹은 스킬들에 대해서 required, 요구되어지는 스킬이나 훈련들을 가치를 폄하하고 and by representing, 그리고 뭐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들의 음식을 as amateur, 아마추어나 집스러운이라는 표현으로 해준대요. 이것들은 결국 링크스, 연결돼요. 그들을 어디에? to the domestic tradition, 그들의 어떤 국내의 어떤 트레디션이 한국어로 뭐지? 관습? 전통 관습?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 해오던 것들, 요런 단어하고 연관시켜 버린다는 거야. 뭐 하기보다는 그들을 전문적인 기준으로 보기보다. 근데 그 전문적인 기준은 뭐죠? Which are crucial,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인식에 있어서. 이 요리 영역에 있어서는 얘가 프로다, 프로가 아니다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프로는 반드시 독창적이고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여자 셰프들한테 다 뭐라고 붙이냐면 가정적이고, 이 얘기 자체가 되게 따뜻하고 좋은 게 아니라 아마추어스럽고 집스러운 거니까 너넨 프로가 아니라 라는 식의 단어를 붙인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the operation of the culinary field, 뭐 어떤 거, 이런 어떤 요리 영역에서의 어떤 수행은 reproduce, 뭘 생산할 수밖에 없냐면, 자, 핵심 단어 뭐예요? 야, 내가 차이점 찾는다 그랬지. 그 차이점이 전면에 나온 단어가 뭐야? gender inequality지. 성적인 뭐가 있다고?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요 두 단어가 핵심적인 패러프레이즈이고, 당연히 위에 거보다 밑에 거를 뭘로 내는 게 좋아요? 빈칸 문제나 단어 문제를 출제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봐봐. 이게 지금 요리 지문이에요. 요리는 원래 누가 하죠? 전통적으로? 엄마가 하지. 그래서 요리 영역에서 여성이 두각을 드러내기 힘들어. 선생님 요리만 그런 아니야. 남자도 똑같은 영역이 있어. 어디? 창업 분야에서. 창업에서 남자가 창업하면 누구랑 비교당하냐면 스티브 잡스. 또 누구니? 일론 머스크.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이걸 팔 거야. 그럼 난 무슨 얘기를 받을 거냐면 아마 일론 머스크의 처음에 초창기 애플 디자인과 스티브 잡스의 초창기 디자인을 비교 받을 거예요. 씨발 내가 어떻게 이기냐? 이해돼? 뭔 얘기인 줄 알아? 근데 여성 창업가는요 남자보다 창업하기 훨씬 쉬워요. 왜? 여성이란 이유로. 어우 대단하시네요. 가정주부가 이걸 만들었다고요? 따뜻한 시선이 와. 시장에서 그리고 그런 게 전면에 여성 기업이라고 나오면 시장에서 이거 되게 여자가 약간 정말로 삶에서의 힘든 부분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했나 보다. 혹은 여자가 이런 커리어를 힘들 텐데 심지어 사장까지 했다고 이거 대단하다. 뭔가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 막 이래 준단 말이야. 남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너네 나중에 알아둬야 될 게 한국에서 만약에 너네가 남편이 아니라 사업해. 근데 너네가 정말 도움이 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자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면 돼요. 그럼 이유 없이 공모만 하면 여성 사업자에게는 여성 CEO한테는 1년에 5천만 원인가 최대? 아무튼 보조금이 그냥 나와. CEO가 여성이란 이유로 주는 거야. 업종이 상관없어. 뭐 해도 돼. 그냥 내가 껌을 떼도 돼. 청소업체를 해도 돼. 아주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성 CEO한테는 1년에 보조금이 들어가요. 남자 CEO는 없어. 그럼 우리는 창업 분야에서 디밸류 당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즉 주로 하는 영역. 남자는 비즈니스를 하니까 CEO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이렇게 봐. 그래서 더 엄격한 잣대를 줘요. 여자는 원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얘네가 비즈니스 하니까 엄청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서 기준을 떨어뜨려주죠. 이게 요리하고 똑같다고. 알겠니? 당연하게도 우리가 봐오던 관습하고 젠더 이니퀄리티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건 디폴트 아니야? 이 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사회는 젠더 이니퀄리티가 있어. 다만 어떨 때는 남자가 좀 더 유리하고 어떨 때는 여자가 좀 더 유리할 뿐이야. 됐니?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삶을 보자면 똑같아요. 그럼 이퀄리티가 돼요. 근데 이 이퀄리티를 모든 영역에서 이퀄리티를 맞춘다? 불가능해. 왜? 그럼 인간의 역사를 없애버려야 돼. 갑자기 우리가 역사 싹 소멸시켜버리고 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 자 우리나라는 동건국 이렇게 시작해야 돼. 말도 안 된다고 알겠지? 자 봅시다. 어쨌든 자 그래서 by valuing qualities. 근데 이거는 결국 뭘 같이 판단하는 거냐면 특성 혹은 퀄리티를 갖다가 보장하는 거예요. Associated with a masculine tradition more higher. 그래서 남성의 어떤 전통을 갖다가 조금 더 부각하고 and excluding 뭘 할 거냐면 여성을 배제하는 거지. 맞지? 배제야 이 단어. 이 단어 그래서 내가 단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From criteria. 어떤 범주에서 요거 범주 기준이거든. 근데 어떤 범주와 기준이냐면 used to니까 봐봐 PPG. 야 요거 중요해. 요걸 분사로 보면 얘가 원래 뭐냐면 be used to잖아. 뭐 하고 싶은지 알겠어? 뭐뭐에 사용되다라는 뜻이에요. 얘를 내가 분사로 만들 건데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원래 be가 있었고 그냥 be used에서 요 be는 생략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being used인데 원래가 그런데 이걸 그냥 생략해버리면 돼. 그래서 used만 남은 거야. 근데 뭐랑 헷갈릴 수가 있냐면 used to 부정사가 뭔 뜻이지? 뭐뭐 하곤 했다잖아. 이게 아니라고. 알겠죠? 이게 쓰인 거예요. 이게 분사가 된 거야. 이건 동사인데 분사가 된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의 형태를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다. 여기에 being이 들어가도 돼요. 알겠죠? 여기 가운데 being이 들어가도 돼.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요게 그럼 used, be used to ing도 있잖아. 이게 classifying이 되면 틀려요. 이게 나올 것 같아. 쌤 생각이. 이거 다음 문법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이게 to classify가 되면 다른 건 다 똑같지만 문법이 갑자기 틀어지고 단어가 이상해져서 뭐뭐에서 익숙해지다 이런 단어가 돼서 이상해져요. 자, 우리가 뭐에 사용하고 있던 어떤 범주에 사용하고 있던 남성 위대한 셰프라는 거에 분류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던 기준에서 여성은 제외하죠.
야, 그래서 잘 생각해봐봐. 미국의 되게 유명한 셰프들, 미슐랭 3스타 받은 셰프들 다 성이 어디야? 남성이야. 우리가 아는 한국에서 좀 유명한 셰프들 다 성이 어디야? 앵간한 남성. 정지선 셰프인가 그 사람만 아마 여자일걸? 좀 유명한 사람 중에서 거의 다 대부분 남자죠, 그죠? 이거 왜 그렇겠냐고 생각을 해봐봐. 이런 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러면 이건 결국 뭐야? 이러한 제한인 거지. 이게 그대로 이렇게 오겠. 자, female 셰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어떤 이런 제한들은 to gain recognition, 인지를 하기 위해서, and to occur 했으면 occur 이게 챙기다 이런 뜻인데, 치료하다는 뜻도 돼요. 자, 이런 어떤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심볼릭한 어떤 보상을 갖다가 챙겨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지. That recognition generates 어쨌든. 그래서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답은 알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전체 주제 봅시다. 소재 봅시다. 자, 요리 분야에 있어. 평가 기준의 성별 불평등. 이렇게 정리하면은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아.